여기로 숨지세요. 산길 재개발 현장이었어요. 서강건설 회장 강무진이 차에서 내리는 순간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리가 산산이 깨지고 수행 비서가 피를 흘리며 쓰러졌어요. 숲속에서 검은 옷의 남자들이 하나둘 나타났고 포위망이 좁혀졌습니다. 강무진은 비서를 뒤로 한 채 산길로 뛰기 시작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뒤에서는 발소리와 무전소리가 따라붙었습니다. 안개 속에 작은 절이 나타났어요. 강무진은 절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대웅전 앞에 선 것은 1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회색 승복을 입은 주지 스님이었어요. 아이는 바람과 소리를 잇듯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지금 안 숨으면 죽어요. 강무진이 망설이는 사이 아이가 그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시주암 쪽으로 밀어넣는 순간 절 밖의 발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궁금하시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는 창작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행운을 보내드릴게요. 강무진은 시주암 아래 좁은 공간에 몸을 구겨넣고 있었어요. 어둠 속에서 심장 소리만 커졌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여러 명이었습니다. 이 산에 절이 있다던데. 수색해. 그때 절문이 열리는 소리. 누구세요? 12살 주지의 목소리였어요. 맑고 차분했습니다. 스님, 이쪽으로 남자 한 명 안 왔습니까? 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못 봤어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남자들이 법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강무진은 온몸이 굳었습니다. 발소리가 시주암 옆을 스쳤어요. 그때 절 뒤편에서 다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들, 괜찮으십니까? 강무진의 경호 책임자였어요. 회장을 찾다 이곳에 도착한 겁니다. 그가 법당 안 상황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들 누구요? 검은 옷의 남자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우리도 사람 찾는 중입니다. 긴장이 번졌어요. 그때 도연이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여긴 법당이에요. 경호 책임자가 아이를 힐끗 보더니 비웃듯 말했어요. 애가 뭘 안다고. 그리고 검은 옷 남자들에게 덧붙였습니다. 우리 회장님 못 봤소? 우리도 그 양반 찾는 중이요. 서로 정체를 숨긴 채 탐색전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이 둘을 번갈아 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둘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이봐요, 스님. 애가 어른 말에 끼어들면 안 되지. 검은 옷 남자도 아이를 무시했어요. 절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지? 네. 남자들은 서로를 견제하며 절을 나갔고 경호 책임자도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힌 뒤 도연이 시주암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어요. 나와도 돼요. 강무진이 비좁은 공간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고맙소. 괜찮아요. 강무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바람이 달랐어요. 그리고 냄새도요. 이상한 대답이었지만 강무진은 더 묻지 않았어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금방 돌아올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지? 공기가 아직 안 풀렸어요.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강무진은 반쯤만 믿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조금만 기다려요. 제가 방법을 찾을게요. 도연은 법당 구석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연기가 천천히 흩어졌고 밖에서는 다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향 연기가 법당 안을 가득 채웠어요. 도연은 조용히 종을 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퍼졌어요. 강무진이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요? 소리로 길을 만들고 있어요. 도연은 더 설명하지 않고
종을 다시 쳤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검은 옷 남자들이 돌아온 겁니다. 5명. 스님, 또 왔습니다. 리더가 법당을 훑어보며 말했어요. 이상하군. 분명 이 근처에 있을 텐데. 도연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혼자 종만 치고 있었어요. 종소리 그래서 향 냄새가 진한 거요? 네. 저녁 예불 시간이거든요. 리더는 시주함을 보며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강무진은 다시 시주함 아래에서 숨을 죽였어요. 남자가 시주함을 두드렸습니다. 이 안은 뭐요? 시주함이에요. 열어봐도 되겠소? 열어보세요. 뚜껑을 열자 지폐와 동전 몇 장. 남자는 시주함을 발로 툭 쳤어요. 둔탁한 소리. 이상한데. 뭐가요? 아무것도 아니요. 남자는 물러서며 지시했습니다. 요사체 쪽 확인해. 그 순간 절 입구에서 경호 책임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님, 회장님 못 봤소? 못 봤어요. 검은 옷 리더가 끼어들었어요. 우리도 찾고 있소. 같이 수색할까요? 필요 없소. 두 사람은 서로를 경계하며 절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도연이 귀를 기울였어요. 아직이에요. 시주함 아래에서 강무진이 답답하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여기 있어야 하는 거요? 바람이 바뀔 때까지요. 바람이. 쉿. 다시 문이 열렸어요. 이번엔 검은 옷 리더 혼자였습니다. 그가 도연을 빤히 보며 말했어요. 스님, 정말 아무도 못 봤소? 네.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소? 도연은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님이에요. 거짓말 안 해요. 남자는 비웃듯 웃고 법당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시주함 앞에서 멈춰 바닥을 툭툭 두드렸어요. 이 밑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도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장 공간이에요. 쌀하고 김치 같은 거요. 열어봐도 되겠소? 안 돼요. 도연이 처음으로 단호했습니다. 왜? 백스님 물건이 들어있어요. 함부로 못 열어요. 백스님? 네. 이절 큰 스님이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그래, 알았소. 혹시 회장님 찾으면 연락해 주시오. 서강건설 강무진. 알았어요. 남자가 나간 뒤 발소리가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도연이 한참을 기다렸다가 속삭였어요. 이제 괜찮아요. 시주함이 열리고 강무진이 기어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려 비틀거렸어요. 고맙소, 스님. 괜찮아요. 강무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침착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 안 했어요. 저장 공간은 진짜 있어요. 그럼 나는? 회장님은 저장 공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강무진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 계세요. 내일 아침에 방법을 찾을게요. 그리고 조용히 향을 끄고 촛불을 켰습니다. 강무진은 아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 아이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걸까? 밤이 깊어갔어요. 강무진은 법당 한쪽에 앉아 있었고 도연은 촛불 아래 경전을 읽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입을 열었어요. 스님, 물어봐도 되겠소? 도연은 경전을 덮었습니다. 뭐가 궁금하세요? 왜 저를 숨겨준 거요?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어요.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그런 이유로 목숨을 거는 건 아니지 않소? 도연이 촛불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쫓기는지 아세요? 강무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알 필요는 없소. 알아요. 강무진이 놀라 다그쳤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요? 도연은 낮게 말했어요. 회장님은 지금 배신당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요. 강무진의 숨이 잠깐 멎었습니다.
증거라도 있소? 없어요. 그럼 그냥 느껴져요. 강무진은 답답했지만 더 캐묻지 못했어요. 도연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살아남으셔야 해요.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또 왔어요. 어떻게 알았소? 바람 냄새가 바뀌었어요. 도연은 창문을 닫고 속삭였습니다. 다시 숨으세요. 이번엔 불단 뒤요. 강무진은 불단 뒤 좁은 공간으로 숨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경호 책임자였습니다. 스님, 혹시 회장님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경호 책임자가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절에 다른 방은 없습니까? 요사체가 있어요. 가봐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왜요? 백스님이 주무세요. 경호 책임자가 짜증을 냈습니다. 애가 참 고집이 세네. 그는 명함을 꺼내 도연에게 건넸어요. 이상한 사람 보면 연락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알겠어요. 문 앞에서 경호 책임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회장님 숨겨주고 있는 거 아니죠? 도연은 흔들림 없이 말했어요. 아니에요. 경호 책임자는 고개를 저으며 나갔습니다. 도연은 한참 기다렸다가 불단 뒤를 두드렸어요. 나오세요. 강무진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저 사람 내 사람이요. 알아요. 그럼 왜? 그 사람도 위험해요. 강무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도연은 더 말하지 않고 다시 경전을 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도연은 마당을 쓸고 있었고 강무진은 구석에서 잠을 설쳤습니다. 아침 드실래요? 고맙소. 도연이 죽을 가져왔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강무진이 물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할 생각이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바람이 바뀔 때까지요. 그때 요사체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건 백스님이세요. 만나봐도 되겠소? 안 돼요. 백스님은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하세요. 도연은 표정을 굳히며 덧붙였어요. 회장님, 백스님한테는 절대 가까이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점심 무렵 경호 책임자가 경호원 둘과 다시 나타났습니다. 스님, 회장님 찾았습니까? 아니요. 경호 책임자는 경호원들에게 지시했어요. 요사체 쪽 확인해. 안 돼요. 도연이 막았지만 경호 책임자가 도연을 밀쳤습니다. 경호원 하나가 요사체 문을 연 순간 비명과 함께 하얀 연기가 뿜어져 나왔어요. 가스다. 요사체 안에는 백운 스님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백스님, 도연이 달려들었고 경호원들이 백운을 끌어내 밖으로 나왔어요. 도연도 기침을 했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 안 돼요. 지금 위험한데 무슨 소리야. 그때 다른 경호원이 요사체 안을 살피고 나와 외쳤습니다. 가스관이 고의로 훼손됐습니다. 누가 일부러 구멍을 낸 것 같습니다. 경호 책임자의 얼굴이 굳었어요. 법당 안에서 보던 강무진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추격이 아니야. 이 절까지 노리고 있어. 도연은 백운 스님 곁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막았어야 했는데. 경호 책임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 미안합니다. 밤이 되었어요. 백운 스님은 법당에 누워 있었고 도연은 옆에서 경을 읽었습니다. 강무진이 다가가 물었어요. 스님 괜찮소? 아니요. 내가 미안하오.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때 바람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연이 귀를 기울였어요. 또 와요. 이번엔 더 많이. 강무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도연도 방법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 자정이 넘었어요.
절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0명도 넘었어요. 도연이 속삭였습니다. 숨으세요. 부처님 뒤에요. 강무진은 불단 뒤로 숨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복면을 쓴 검은 옷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리더가 도연을 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어디 있소? 몰라요. 거짓말 마시오. 이 절에 숨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없어요. 리더가 백운 스님을 가리켰어요. 그럼 이 노스님은 뭐요? 가스 사고로 쓰러지셨어요. 리더가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한 건데 사고라니. 도연의 얼굴이 굳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회장님 나오라고 압박한 거지. 효과가 없네요. 남자 둘이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리더가 도연의 턱을 잡았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소. 회장님 어디 있소? 몰라요. 리더는 도연의 머리를 바닥으로 눌렀습니다. 도연의 무릎이 바닥에 닿았어요. 주지 스님께서 무릎을 꿇으시네. 불단 뒤에서 강무진은 이를 악물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리더가 다시 물었어요. 회장님 어디 있소?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산 반대편으로 갔어요. 어제 새벽에요. 리더가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반대편 수색해. 남자들이 밖으로 나갔고 리더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거짓말이면 이 절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리더가 나간 뒤 도연은 그대로 울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이 불단 뒤에서 나와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미안하오. 저 거짓말했어요. 알고 있소. 그때 밖에서 소리가 터졌습니다. 반대편엔 아무도 없었다. 거짓말한 거였어. 발소리가 다시 몰려왔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무진이 다급히 물었습니다. 숨을 곳 있소? 산 뒤쪽에 작은 암자가 있어요. 하지만 밖을 보니 절이 포위되어 있었어요. 그때 백운 스님이 신음을 냈습니다. 도연이 달려갔어요. 백스님, 백운 스님이 가까스로 눈을 떴습니다. 도연아. 네, 백스님. 백운 스님은 강무진을 바라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오셨군요. 강무진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백운 스님이 도연에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이제 말해도 돼. 밖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 열어. 도연이 강무진을 보며 말하려는 순간 문이 부서지며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찾았다. 리더가 강무진을 가리켰고 남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도연이 앞을 막아섰지만 밀려 넘어졌어요. 남자들이 강무진을 붙잡았습니다. 리더가 강무진의 얼굴을 때렸어요. 드디어 찾았군요, 회장님. 누가 시켰지? 곧 아시게 될 겁니다. 리더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지금 데리고 가겠습니다. 도연이 소리쳤어요. 안 돼요. 회장님을 데려가면 죽어요. 리더는 비웃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남자들이 강무진을 끌고 절을 나갔습니다. 도연은 주저앉았고 백운 스님이 낮게 말했어요. 도연아 아직 끝이 아니야. 도연은 울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엔 정말 방법이 없다고 믿는 얼굴이었어요. 강무진은 검은 승합차 안에 있었어요. 양옆에 남자들이 앉아 있었고 차는 산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앞차석 리더가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님, 곧 만나실 분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군데? 직접 보시면 아실 겁니다. 차는 한적한 창고 앞에 멈췄습니다. 남자들이 강무진을 끌고 내렸어요. 창고 문이 열렸고 안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강무진은 얼굴을 보는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도준아. 강도준.
강무진의 장남이었어요. 도주는 담배를 끄고 웃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아버지. 내가 날. 도주는 천천히 다가왔어요. 놀라셨습니까? 왜 이러는 거냐? 도주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회사를 물려받을 날을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때가 아니라고요? 전 43입니다. 언제까지요? 도준의 목소리에 원망이 박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절 믿지 않으시죠?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왜 경영권을 안 넘기시는 겁니까? 강무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도준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하세요. 경영권 이양 동의서입니다. 안 돼. 왜요? 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도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 이미 이사회 과반을 설득했습니다. 주요 계열사도 제 편입니다. 강무진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숫자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도준은 비웃었어요. 또 그 얘기. 사람, 신뢰 진부합니다. 이젠 결과가 전부예요. 도준이 손짓하자 남자 하나가 펜을 내밀었습니다. 서명하세요. 안 해. 도준은 한숨을 쉬고 휴대폰 영상을 틀었어요. 화면에는 청은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숨었던 절이죠. 제 사람들이 지금 그 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강무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서명 안 하시면 그 절에 불이 날 겁니다. 강무진이 소리쳤지만 남자들이 붙잡고 있었어요. 선택하세요. 경영권이냐, 그 절 사람들의 목숨이냐. 강무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과 백운 스님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강무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았다, 서명하겠다. 펜을 잡고 이름을 쓰려는 순간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 책임자가 뛰어들어왔어요. 회장님, 도준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경호 책임자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청은사의 백운 스님이. 백운? 도준의 얼굴이 변했어요. 경호 책임자가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대성그룹 전 회장 백운석 15년 만에 생존 확인. 뭐? 화면에는 백운 스님의 사진과 15년 전 실종된 백운석 회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었어요. 강무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백운석 대성그룹. 도준이 고함쳤습니다. 누가 알렸어? 누가 언론에 알렸냐고. 그때 강무진이 낮게 말했어요. 도연이가 한 거야. 도준이 벽을 쳤습니다. 젠장. 그는 남자들에게 소리쳤어요. 당장 청은사로 가. 그 어린 스님 데려와. 하지만 창고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꼼짝 마.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창고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강무진은 경찰 보호를 받으며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은사가 있는 산을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도연이 고맙소. 이틀이 지났어요. 청은사는 언론과 경찰로 북적였습니다. 강무진은 조사를 마치고 절로 돌아왔습니다. 도연은 법당에서 경을 읽고 있었어요. 스님, 회장님 괜찮으세요? 덕분에 살았소. 고맙소.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강무진이 도연 앞에 앉았어요. 당신이 계획했지 않소? 도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안해요. 회장님을 이용했어요. 이용?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백스님은 15년 전에 이 절에 오셨어요. 세상이 무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숨으셨던 거요? 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이 절을 찾아올 거라고 하셨어요.
누가? 백스님을 찾는 사람이요.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백스님은 아프셨어요. 병원에 가셔야 했는데 정체가 들킬까봐 못 가셨어요. 그래서 회장님이 오셨을 때 알았어요. 회장님을 통해 백스님을 세상에 알릴 수 있겠다고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강무진은 한참 침묵하다 웃었습니다. 하하 스님, 당신 정말 대단하오. 네. 당신 계획이 결국 백스님도 살리고 나도 살렸소. 그게 중요하지 않겠소? 도연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강무진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유가 뭐든 난 당신 덕분에 살았소. 그때 밖이 소란스러웠어요. 기자들이었습니다. 강무진 회장님, 한 말씀만. 도연이 말했습니다. 제가 쫓아낼게요. 강무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내가 나가겠소. 이제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강무진이 밖으로 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서강건설의 모든 중요한 판단은 청은사 주지 도연 스님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무진은 또렷하게 덧붙였어요. 진정한 지혜는 나이가 아니라 본질을 보는 눈에서 나옵니다. 강무진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스님, 나와주시겠소? 도연은 망설이다 천천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무진이 도연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어요. 이 아이가 저를 그리고 백운석 회장님을 구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강무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로요. 그때 경호 책임자가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강도준 이사가 구속되었습니다. 강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회도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강무진은 도연을 보며 말했습니다. 복귀 조건이 하나 있네.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이 아이 의견을 먼저 듣겠다고.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강무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어요. 스님, 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재벌 회장이 12살 주지 앞에 절을 올리는 장면이었어요. 한 달이 흘렀어요. 청은사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은 마당을 쓸고 있었고 법당 안에서는 백운 스님이 경을 읽고 계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오신 지 일주일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도연아. 네, 백스님. 백운 스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구나. 날 살려줘서. 저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백운 스님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15년 동안 숨어 살았어. 내가 날 세상에 내보냈구나.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옳았어. 난 도망친 거였어. 도연이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다시 회사로 돌아가셨대요? 그렇구나. 들었어. 저한테 자문을 구하겠대요. 하, 그래. 그럼 뭐라고 말해줄 거니? 도연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백운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충분해. 함께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때 절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무진이었어요. 스님, 오랜만이요. 강무진은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례를 걸었어요. 회사는 괜찮으세요? 덕분에. 이사회도 안정됐고 새 경영진도 꾸렸소. 강무진이 말했습니다. 스님 덕분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강무진은 멈춰서서 말했어요. 스님이 내게 가르쳐줬소. 믿음을요. 결과만 보던 내가 이제 사람을 봅니다. 도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회장님 많이 변하셨네요. 두 사람은 시주함 앞에 섰어요. 강무진이 안을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여기 내가 숨었던 곳이군. 참 좁았는데. 무서우셨죠? 물론이요. 하지만 안심됐소. 스님이 있었으니까. 강무진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시주요. 너무 많아요. 내 목숨값이라 생각하시오. 절 고치는 데 쓰시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잘 쓸게요. 강무진은 대웅전에 절을 하고 도연에게도 허리를 숙였어요. 스님 건강하시오. 회장님도요. 차가 떠나자 백운 스님이 말했습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구나. 네, 백스님. 저녁 예불 시간이었어요. 도연은 종을 쳤습니다. 맑은 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어요. 시주함 앞에는 봉투와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도연이 쪽지를 읽었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지혜가, 지위가 아니라 진심이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스님의 친구로 남겠습니다. 마이너스 강무진 올림. 도연은 쪽지를 가슴에 품고 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종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청은사의 하루가 저물어 갔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정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남겨주시고 다른 사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